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특히 또 비도 많이 내렸잖아요. 네. 오늘 내린 누적 강수량, 오늘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 어느 정도 되나요? 네, 4일부터 지금까지 윗세우름 경우 1000mm가 넘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간 지역이라서 더 많은 비가 집중이 된 거고요. 삼각봉에는 800mm가 넘었고 진달래밭에 785.5, 이 고산에도 266.3mm의 이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제주도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1142mm에서 이 산간 지역을 감안하면 1966mm거든요. 이 윗세오름 같은 경우에는 1000mm가 넘었으니까 1년에 내릴 비가 이 이틀 만에 내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피해 상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오전 한때 초속 40m에 육박하는 강풍이 불어서 해운대 상가에 쌓아둔 모래주머니가 대부분 날아갔고 또 나무 판자도 부서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초속 40m 육박하는 이 강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주머니도 날아가고 나무 판자도 부서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풍과 관련된 이제 피해가 이제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또 차량 침수 등으로 해서 피해 신고도 100건 정도가 넘습니다. 이 초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밀집해 있는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 빌딩풍도 더해져서 현재 계속해서 피해가 나오고 있고요. 이 파도도 굉장히 높아 12m까지 예상되는데 일부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만조 시간과 겹친 새벽때 이제 무릎 높이만큼 이제 해일 피해도 이어졌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영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전 피해도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배가 끊기면서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한국전력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가장 많이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정전 피해인데요. 이제 통영뿐만 아니라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2만 300여 호가 이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중에서 제주도가 16,000여 가구 정도가 정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 이 가운데서 14,000여 가구,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아직 복구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이제 복구를 하려는 과정에서 강한 비는 좀 그쳤어도 바람이 계속해서 몰아치는 상황에서 복구 작업이 중단됐다가 오늘 오전에 좀 재개해서 다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정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울산과 경남 일대, 부산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쓰러짐과 간판 흔들림을 통해서 2차 사고 우려도 있는 만큼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포항, 울산 그리고 경주의 현재 상황 CCTV 화면으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네, 이 포항 남구 대송로의 사진인데요. 와, 도로가 물에 잠겼고요. 그리고 지금 신호등이 꺼져 있습니다. 이 지금 정전 상황인데 차량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나가고는 있는데 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도로가 침수된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차량도 굉장히 서행을 하거나 이 침수 피해 지역이 많다 보니까 통행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현대제철 삼거리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물은 조금 빠진 상황인데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가 흙으로 좀 덮여 있는 모습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피해까지 좀 있어 왔습니다. 특히 북구의 대흥중학교 뒤편 야산에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근처 아파트 주민 21가구 역시 산사태로 경로당으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경북 포항의 밤 사이의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가 내린다라는 표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쏟아붓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거리마다 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죠. 포항에 산사태도 있었고 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잠기기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경북 포항 태풍의 피해가 정말 큰데요. 사람이 걸어 다니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무릎 이상의 높이로 물이 이렇게 잠겨 있네요.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바람뿐만 아니라 비가 저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 모습이 장갑차입니다. 네. 이제 해병대 1사단에서 이제 장갑차 지원을 한 건데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2대와 고모부트 3대를
이제 해병대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야, 군까지 나서서 지금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주민분들께서 현재 좀 고립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청림동 그 청림초등학교 운동장이 현재 대기 중이고, 그래서 장갑차에 이 소방관들을 직접 태워서 거기까지 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도로를 장갑차가 지나가고 있는 건지 하천길을 따라서 장갑차가 지나가고 있는 건지 구분이 어렵네요. 거의 구분도 잘 안 될 만큼 사실상 지금 다니고 있는 거는 도로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강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현재 많이 침수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립됐던 주민들을 장갑차에 한 분 한 분 태워서 저기 소방관 모습도 보이는데, 해서 태워서 이제 고립이 안 된 곳으로 이제 나르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주민이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장갑차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주는 모습이었고, 그 왼쪽에 차량 한 대가 물에 휩쓸려서 방향을 잃고 이렇게 도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경북 포항 정말 많은 비가 내렸고 피해가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갑차까지 출동을 한 모습인데요. 흰남노 밤사이 피해 상황을 좀 지역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에는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됐고 계속해서 재난 문자와 함께 출근길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을 해줬고요. 전남 정전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남은. 그리고 제주 지역 조금 전에도 현장 상황을 기자를 통해서 만나봤는데 큰 돌이 이렇게 쏟아져 내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고 정전과 침수 그리고 어선 전복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부산은 외벽이 무너진 곳도 있었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모래 주머니가 날아갈 정도로 강풍이 불었고요. 지금 바로 이 모습이 부산 해운대 주변의 모습인데 정말 높은 파도가 일어서 바람으로 인해서 파고가 지금 높아진 거잖아요. 저희가 이 흰남노를 주의를 할 때 지금 뭐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 흰남노의 위력을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만조 시간대 그리고 해일을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 특히 이제 만조 시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했던 게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조 시각이 새벽 4시 31분이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오전 4시 51분이었고요. 여수도 오전 5시 5분대였습니다. 사실상 오늘 새벽이 사실상 우리 남해안의 대부분 만조 시간대랑 겹쳤고 하필 또 그때 이제 흰남노가 상륙을 하면서 더블로 이제 더 겹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만조 시간이라 해수면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풍속이 강한 태풍이 이제 해수면을 위로 더 올리거나 아니면 저지대의 침수까지 이어지게 하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년 전인가요? 이 부산 저 지역에는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피해가 컸던 곳이잖아요. 네, 아마 차바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다 주변 지역 쪽은 보통은 이제 평상시에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제 풍랑특보가 내려지죠. 근데 보통 풍랑특보가 내려지기 전에도 한 파고가 한 2m 정도 이상이 돼도 굉장히 좀 높은 파도에 속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한 건물 2, 3층 높이까지 덮칠 수 있을 정도의 저렇게 거품이 많은 파도들이 강한 바람을 타고 지금 밀려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 만조 시간이라고 하면은 이런 바닷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게 바닷물이 차오르는 그 시기에 특히 태풍은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강한 바람을 불기 때문에 거의 뭐 바닷물을 들어 올려서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를 강한 바람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후에 좀 태풍이 모두 지나가고 이제 주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만조 시간에 좀 겹친 부분이 사실 빨라지고 방향을 튼 게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안가 주변의 피해 상황은 좀 접수가 될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태풍이 지나간 부산과 제주 지난 수해로 인해서 또 복구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또다시 이렇게 물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점차 정상화를 해야 할 텐데 항공편이나 뭐 철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항공편이나 철도 부분이 가장 많이 좀 급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내선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368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미 251편 정도가 결항이 예정돼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기상 상황이 약간 좀 나아지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제대로 집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9시부로 정상 운행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오전 10시, 김해공항은 오후 1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열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원래 오후 3시까지는 중단이 됐거나 조정으로 사실상 이제 운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현재 지금 기상 상황이 많이 나아지면서 이 고속열차나 일반 열차가 운행을 재개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객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국내에서 연안 여객선이나 국제 여객선 항로 이런 항로가 전면 통제가 됐었는데 아직 근데 이런 부분은 풍랑주의보가 아직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사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부로 대부분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흰남노 악몽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가 더 올 예정인가요? 어느 정도 비가 더 내릴까요? 네, 지금 서울은 사실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이 태풍이 지나간 곳은 점차 하늘이 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청의 예상 강수량이 방금 조금 조정이 됐는데요. 이 울릉도 독도는 아직까지 이 태풍이 지나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최고 120mm가 더 내리겠지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최고 60mm로 확 줄었고요. 광원 영서와 경북권에도 최고 20, 경기 동부, 호남, 경남, 제주도는 5mm 미만으로 이슬비 정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도 비지만 이 태풍의 꼬리 끝에서 바람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불 수도 있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잦아든다고 해도 이미 피해가 난 지역이라든지 피해가 나기 직전에 무너지기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내일까지는 기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